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조국 기소 작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확인 안 된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또 소설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의 사실을 흘리며 대국민 언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받아쓰기 하며 조회수와 구독파리에 열을 올리는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행태는 단 한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과 언론의 유착의 정치 공작은 개혁이 가능할까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카르텔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조국 장관 사퇴로 끝날 것 같았던 조국 정국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송금한 ATM의 그 위치가 청와대 근처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나 적금 계좌인데 끝났어요. 만료돼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되죠. 거기로. 찾아요. 보낼 방법이 뭐 있습니까? 계좌를 닫고 찾았는데 그게 만료돼서. 방법은 그냥 ATM에 보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추정도 어려운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그 범죄와 연결하는 게 정말 웃긴 것은, 정말 범죄를 연결하려면 현금을 찾아요? 그걸 왜 다시 ATM으로 보냅니까? 은행 기록이 다 남는데. 현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가서 주면 되는 거지. 정말 숨기고 싶다면. ATM으로 보냈다는 게 기록이 안 남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넣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계좌 이체를 안 했다고, 혹은 온라인 이체를 안 했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은 다 남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로 받기 위해서 ATM에서 이체하지 않았냐. 여기서부터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러려면 현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전달해야 되죠. 어딘가에. 기록을 또 다 남는데 이게 무슨 그걸로 연결합니까? 코미디 같은 기사인데 그걸 대단히 진지하게, 봐라, 범죄 정황이 있지 않냐. ATM을 사용했지 않냐. 그렇게 연결하려면 그 돈을 인출한 다음에 그 돈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28일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황당한 보도. 거의 연예인 찌라시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내용만 보면 엄청난 비리와 범죄 사실로 왜 빨리 조국을 구속하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의 욕망은 지치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기필코 조국을 구속하고 말겠다는 전의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청와대 인근 ATM기로 5천만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 기사를 보면 급하게, 미스테리, 정경심 계좌로 직접 쐈다, WFM 주가가 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 수익을 얻었다. 도대체 이게 기사입니까? 낙서입니까? 기사라면 최소한 육하원칙에 따른 구성정개와 사실 확인,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하는 기사입니까? 그랬을 것이다? 카더라? 의심된다? 이런 무책임한 기사로 검찰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언론. 그래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대한민국 언론을 불신하는 현재의 상황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정리해서 서로 공유하겠습니까? 왜 신문과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할까요? 이제 정말 그만하시고 영화나 드라마 작가로 전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상상력이라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 말입니다. 31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동생 조건씨 지인인 박준호씨는 22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후 계속되는 검찰의 압력과 모욕적인 수사에 대해서 폭로하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며 그간의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권력기관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 조국 기소와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차 당대표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복은 이건 천복이 아니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아, 나는 왜 그런 복이 없을까? 패스트트랙에 걸린 의원들의 공천에 가산점을 주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는 황교안 대표가 합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실제. 예. 실제로 얘기를 했죠. 예, 그건 뭐 합장이죠. 같이 한다. 예, 해놓고 그 고려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예. 여론이 나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예.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행위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아침 보면 예. 해당 행위다.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대표의 12월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계속 내년 선거까지 다음 국회까지 하겠다. 예. 이런 의중을 비치던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지 하려고 하나 봅니다. 해당 행위다라고 한 것은 자기의 면피와 함께 나경원 대표 임기를 연장 안 하고 예. 다시 경선 붙이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국 사퇴 자축 파티 후폭풍이 거셉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로 고무된 당내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려 나름대로 표창장과 상품권 그리고 공천 가산점 부여라는 황당한 짓을 벌였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좋아라 했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가산점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지난 22일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당시 고생했던 의원들에게 가산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가 공천 가산점 부여는 해당 행위라며 황교안 대표가 안면 몰수를 하고 모르쇠로 변해버린 겁니다. 황 대표는 공천 룰이 의원들에게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예민하냐, 그런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자꾸 이런 말들을 하면 당 전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잊어버리는 거죠. 이를 전문 용어로 선택적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병인데요. 이 병은 앞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황 대표는 그간 나 원내대표에게 쌓인 게 아주 많습니다. 자꾸 자신의 권한에 월권으로 도전했던 그녀가 꼴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 12월이면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굳이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다 보니 그간 당한 서러움도 한몫했을 거고요. 자고로 선거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배신의 계절이 시작된 거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배신과 음모, 통합과 분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2020년 총선이 시작된 겁니다. 결론은 황교안이 나경원을 버린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 쓰임새가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렇게 토사구팽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나경원 화이팅입니다.